제목이 1위입니다. 오늘 1위를 기록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비례정당 관련해서 몰빵을 외쳤는데 이게 지금 안 통하는 건가? 일단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제가 자리를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을 물어본 거죠. 비례대표 투표 정당입니다. 자, 일단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조국 혁신당이 가장 높습니다. 29.1입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기 때문에 오차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만 이 숫자 자체만은 가장 높게 나왔어요. 29.1. 그리고 그 다음이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이죠. 28.1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 주도로 만든 비례위성정당이죠. 21.6%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가장 앞에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오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선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펀드입니다. 펀드요. 그러니까 돈을 모은 뒤에 선거가 끝나면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고 지원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거기에 적정한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 이게 선거펀드인데 이겁니다. 이름이 파란 불꽃펀드인데요. 마감이 됐어요. 54분 만에 목표액이 50억 원이었는데 이걸 훌쩍 넘겨서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분 만에 100억, 54분 만에 200억, 그리고 마감이 된 겁니다. 이자율을 보니까요, 연 3.65%로 돌려준다 그러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조국 대표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도 좀 섞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의 현재의 지지율로 20석까지 바라는 건 과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가 10 플러스 알파 정도를 얻으면 좋겠죠. 그냥 기본소득당 또는 사회민주당 등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긴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 네 분 패널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판넬에 쓰시는 건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돌풍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분석해 볼 건데 가장 먼저 쓰셨어요. 가장 길게 쓰신 게 박상현 교수님이신데요. 네. 박상현 교수님 일단 뭐라고 쓰셨는지 본인의 답을 좀 소개시켜주고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네, 둑 터진 심판론, 분화 넘어 신드롬 이렇게 썼습니다. 심판론에 둑이 터졌다. 네, 지난주 초, 그러니까 소위 이종섭 대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소위 가려져 있던 심판론의 둑이 터졌다. 예. 근데 이 심판론이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에만 이제 그 심판론이 모여 있었다라면은 민주당이 담지 못한 심판론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냐? 조국혁신당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는 잘 모으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걸 조국혁신당이 모은 거다. 그렇죠. 지금 단순하게 민주당 처음에 한 자릿수 지지율일 때는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에 좀 화가 난 그런 분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지지를 분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 자릿수를 넘어서면서는 눈덩이 불듯이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한 번도 표를 던져본 적이 없던 분들조차 이 지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민주당에서 또 비례는 조국혁신당 찍겠다는 분들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하나의 신드롬 현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박상현 교수님께서 어떤 신드롬 그리고 심판론에 뚝이 터졌다. 이걸 좀 설명해 주셨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박상현 교수님은 저 내용 좀 봐주세요. 20대의 어떤 반응,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는 20대 반응인데 여기는 안 좋아요. 20대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지지율 조사 보면은요, 조국 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언젠가 0이 나왔을 수도 있었어요. 20대. 그리고 나와도 높지 않아요. 거의 2%, 3%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20대, 20대 시각이 지금 언론에 소외가 됐는데 이래요. 아니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라고요? 드라마 보는 듯하네요. 그리고 국힘 지지 얘기도 못하는데 조국 지지요? 또래 사이에선 상상도 못한다. 20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 그다음에 공정의 룰 다 어긴 조국의 제기라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만을 시원하게 대변해줘서 지지받는다. 이렇게 또 약간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박찬 교수님. 네. 20대는 여전히 냉랭한데요.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대는 무엇보다도 공정에 민감했고 또 조국 사태 때 가장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울분을 느꼈던 세대예요. 근데 그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회 분위기가 바뀌니까 어리둥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를. 그런데 30대 이상부터는 좀 오. 분위기가 다른데 예. 조국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 분명히 죄를 졌다. 예. 그런데 죄를 진 거에 비해서 벌이 너무 과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동정론이 이제는 생긴 겁니다. 예. 여기에 심판론이 얹어지면서 지금 신드롬으로 가는 건데 20대는 죄진 거면 죄진 거지 뭘 그걸 또 동정론까지 가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를 지은 지금 범죄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30대부터는 분위기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최수영 전 의원은 뭐라고 쓰였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조국 신당의 돌풍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좀 보는데 예. 첫 번째가 친문의 후계자, 그러니까 조국 신당에 한 전 세 가지 얼굴이 뒤섞여 있다고 봐요. 예. 첫 번째는 친문의 후계자로서의 얼굴이 있고 오. 두 번째는 이재명의 대안으로서의 얼굴도 있고 오. 세 번째가 반윤의 선봉장의 얼굴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아주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그 상황이나 되는 거죠. 일단 지난번 그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친문들을 과도하게 쳐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분들의 갈 곳 잃은 마음들을 딱 수렴을 잘 했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였고 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지지자들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 평가가 나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 이재명의 대안이 있어요. 뭔가 이거 뭐냐면은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하는데 예. 이번에 비명 행사라든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하는 과정에서 사당화의 모습도 보였는데 무언가 조국이라면은 이것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에 약간 희망이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쨌든 정권 심판론을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말하자면은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 예. 강성 지지층들이 그래 당신한테 당신의 기회 한번 줘볼게 이런 마음들이 지금 세 가지가 같은 동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예. 저는 제가 여기서 유의해 보는 지점 하나가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저는 수도권에서 조국 신당과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사이에 포위되어 있는 지금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돌파하는 게 가장 큰 지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조국 현상은 이제는 분명히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변수가 다만 하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앞순위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혹시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배지를 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중도의 심판은 남아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 지금 최근에 이 조국 신당의 이런 모습과 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좀 정리된 게 있거든요. 그럼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는데요. 요거 최수영 전 전문위원께서 요거 좀 봐주세요. 네.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이런데요. 네. 조국 혁신당 역할 잘하고 있지만 비례는 경쟁 구도다. 민주당이 독자 일당 할 수 있어야 된다. 여전히 이게 이건 몰빵론이거든요.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최수영 전 위원께 다시 질문드리면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총선이 끝나요. 그러면은 야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경쟁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얘기대로 민주당이 독자적 일당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 일당이 안 되면 조국 대표한테 손 내밀 수밖에 없고 예. 독자적 일당이 안 되면은 그건 이재명의 패배입니다. 그 순간부터 조국으로서의 그 말하자면 대체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보완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대체제네라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표는 조국과 어떤 거리를 국회에서 유지하느냐가 굉장한 관건이 될 거고 본인 대권 가도에도 상당 부분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선웅 전 행정관은 단어 3개를 쓰신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뭐 구도, 이슈, 바람 이게 이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인데 예. 지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이 3요소를 모두 다 갖췄어요. 지금 구도, 이슈, 인물 이렇게 쓰셨나요? 예, 구도, 이슈, 인물 예. 다 갖췄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도는 이제
뭐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양당 구도인데 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약간 좀 의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2등 하는 건가? 또 오늘 조사에서는 뭐 1등도 하는 것도 있어서 이거를 이제 보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조금 뭔가 이슈를 끌고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이슈인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총선 이슈는 뭐니 해도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 2010년, 11년 그때 이제 한참 무상급식 이슈로 이게 이제 정당 투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무상급식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로 이제 선거를 치렀다고 하면은 예. 지금 이슈는 이제 정권 심판론인데 이 정권 심판론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정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조국 혁신당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좀 국민들 사이에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혹시나 뭐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잠룡으로 지금은 원톱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아니면 또 다른 후보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있는 거 아니냐. 조국도 죽으면 안 된다. 조국을 살려주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되면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총선 국면에서 뭔가 이 돌풍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민주당과의 어떤 묘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총선 뒤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혹시 손잡거나 합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는데 그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갈려요. 화면에 대한 이 전망들이요.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정치권에 관해서 이러저런 논평을 좀 많이 하시는데 조국 교수 반드시 민주당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와 경합을 해서 대권 후보 쪽으로 활동할 것이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민주당 들어간다는 건 합한다는 거잖아요. 합당 얘기예요. 일단 전제가. 자, 그런데 조국 대표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어요. 그 내용도 좀 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관되게 합당 안 한다. 민주당 바깥에서 별도의 진지를 만들어서 영토 확장할 것이다. 바깥에서 활동할 거다. 별도의 진지 만들지 합당 안 합니다입니다. 여선호 전인가 합당 정말 안 할까요? 뭐 당분간은 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당분간이 지나면? 그거는 뭐 대선 앞두고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이런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뭔가 이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이미 이제 처음에 지민비조 이야기 나왔을 때도 그러한 뭐 메시지에 대해서 크게 이제 견제하는 분위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몰빵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이제 굉장히 소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고 특히나 뭐 지난주인가요? 박지원 후보께서 그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을 하겠다 한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이건 해당할 수 있다. 엄중 경고를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뭔가의 특별히 이제 노력들이 되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세로라면은 이 돌풍을 잠재우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 야권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굳건함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뭐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그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이런 상황도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총선 관련해서 의석수 단독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불편함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총선 뒤에 조국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도 카운터파트가 약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이제 야권에 뭐 어떻게 보면은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아야 오히려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뭐 약간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선거는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 혁신당에 약간 뒤처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쓰셨는데 사람 이름을 2명을 썼네요. 설명해 주시죠. 지금 민주당 지지자더라고요. 또 중도층 일부에서는 이재명보다는 조국이다. 이런 지금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잖아요.
분위기 좋았죠. 그때만- 함께 가자는 말도 나오고요. 그때만 해도 이 같은 돌풍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처음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조국도 같이 우리 편이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분화가 좀씩 시작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조국당의 돌풍 자체는 이제 비례대표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민주당이 유성정당 만들었는데 비례대표 순번을 보니까 통진당 후시 나올세 진보당이랄지 예. 이런 친부 종부가 관련된 사람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 그럼 민주당 비례대표를 몰아주면 결과적으로 원래 민주당이 아니고 진보당 출신들할지 민주당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 국회에 들어간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부지리는 만들지 않겠다.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실수도 하고 좀 약간 가벼운 입에 대해서 좀 비판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물론 조 대표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렇지만 그 무게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까지 돌풍을 불게 되면 가장 당황한 쪽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저는 민주당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합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조국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선에서 경쟁을 쓰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예. 밀당이단 말이에요. 혼자 1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조국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힘의 무게추가 조국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몰빵 얘기를 해도 이제는 그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비례대표 관련해서 가장 지지도가 많이 나오는 곳이 호남 아닙니까? 예. 근데 아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한 명도 안 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돌풍이 있을 거라고 알았다고 한다면 제가 보는 호남 지역구에도 지역구 출마도 많이 그렇죠. 했을 것 같다. 공천을 했으면은 결국 옛날에 그 안철수의 국민의당처럼 또 바람이 또 불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돌풍 이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돌풍 이상의 이 상황, 총선 날까지 지금 보름 정도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내놨는데 각각 다른 전망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일으키는 이 엄청난 정치적 태풍이죠. 저는 한 돌풍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저는 제 예상까지 넘어서 지금 정치적인 태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이 현상을 여러 어떤 정치 평론가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거 하나의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가까워지면 그 거품은 좀 빠지지 않겠는가. 정말 저대로 그분이 한 행동을 인식하고 그걸 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김광산 변호사께 이 돌풍 이게 유지가 쭉 총선 날까지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조금 잦아들면서 뭔가 좀 빠질까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최고의 클라이맥스라고. 그러면 클라이막스면 최고의 이제 피크를 찍었다 보고요. 이제 빠지긴 빠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빠지냐는 문제인데 이제 빠지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 몰빵론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왜 민주당이 일당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그런 면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호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낮춰지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특히 지금 국민의힘과 윤 정부와 어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굉장히 패배할 확률이 크다는 엄청난 위기감이 올 것이고 정말 그 위기감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예. 아마 용산과 국민의힘 관계를 재설정을 하는데 이제까지 한윤 갈등 정도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파격적인 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정도까지 가버리면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지지도는 상당히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심판론의 어떠한 그걸 결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뭐 정치권이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올 초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다음은 총선과 관련돼 있는데 글쎄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뭐 해프닝 할까요? 이게 뭔가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0원에 이제 금방 근데 여기 지금 저희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고 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가격은 4,250원이었는데 소비자가가 그런데 정부에서 할인 지원을 우리 납품 단가 2,000원 주니까 요 하나로마트에서 1,000원을 3,000원이 깎여졌고 농식품도 할인 쿠폰이 375원이 붙어서 875원이 나오고 시장에 가셔서 한 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안에 수십 뿌리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한 요쯤이 한 단인가 해서 875원. 네.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겁니다. 한 봉다리 3뿌리냐 5뿌리냐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면 2, 3단이고 네, 네. 그건 뿌리로 따져야 됩니다. 네, 대파는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네. 이수정 후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게 한 뿌리 값이 뭐 그렇다는 소린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대파 가지고 굉장히 압박하고 있죠. 사실 뭐 농산물 값이 많이 뛰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좀 대파가 꼽히는데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걸 가지고 전 이 민주당은 파고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수정 후보가 875원 얘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거다. 대파 한 단에 뿌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한 뿌리 값이 저 값이라는 얘기인 겁니까? 박찬 교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수정 후보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그냥 용산 보호하기 급급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대파가 한 뿌리가 아니라 한 단에 870원인데 이거를 갖다가 본인도 한 단에 870원인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런 가격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가면은 못해도 3,000원이란 말이에요. 요즘 3,000원 이상씩 뭐 이렇게 그렇죠.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857원? 그럼 그걸 한 줄이겠지. 875원. 875원 한 줄이겠지 이러고 넘겨 짚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한 뿌리라고 표현했는데 한 뿌리. 예. 한 뿌리에 875원이면은 10뿌리면은 도대체 한 단위면은 뭐 10,000원이 넘어가는 겁니까? 결국은 이게 논란이 되는 게 결국 이렇게 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대통령 방어에만 급급한 게 국민의힘의 본질 아니냐라고 하는 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이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수영 의원님, 이게 사실 물가가 오른 것의 상징처럼 지금 대파가 돼버려서 사고와 함께 됐는데 이거 좀 총선 출마한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당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수정 교수가 대단히 유능한 범죄 심리학자신데 시장 심리학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상대가 저렇게 규정할 때는 다시 우리의 것을 리프레이밍 해야지 거기에 지금 많은 반응하는 거잖아요. 저건 패착이에요. 오히려 2021년 3월 달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딱 2년 전이죠. 그때 대파 1kg 소매 가격이 6,982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농수산물에 대해서 가격의 불안정성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논쟁하지 말자 이렇게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파테크란 말이 있었어요. 그렇게 파 키우면 돈 된다 그래서 슈테크, 파테크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농산물의 수입 과정, 생산 과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또 넓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 뿌리로 얘기하는 순간 되치기 당할 저는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에 저거는 좀 적절치 못한 대응이었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에는 민주당 후보가 등장을 해요. 이분은 마이크가 항상 이게 논란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도봉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안규령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화면 좀 보시죠. 안규령 후보인데요. 안규령 후보. 이게 최근에 연달아 나왔는데 한 뭐 노래를 해서 뭐 잘 부탁한다 이게 논란이 돼서 경고를 받았어요. 선관위로부터. 근데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본인 맨 마지막에 한 다른 후보의 개소식, 사무소 개소식 가서 또 잘 부탁한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광삼 변호사. 지금은 후보들이 마이크 잡으면 안 된다면서요,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정식 선거 기간 한 이틀 후부터는 이제 마이크 잡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안 되는 시기인데. 그렇죠. 학생한테 자꾸 선거 운동을 하거나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규령 후보가 사실은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낙점이 돼서 지금 도봉구에 공천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뭐 얼마 전에도 동도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좀 핀잔 들은 적이 있고 또 지금 마이크를 들으면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직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본인의 선거 운동 복을 입고 잘 부탁합니다 얘기를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뭐 4회 이상 뭐 선거법 위반을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 뭐 마이크 잡고 안 잡고에 대해서 이걸 처벌하는 것은 저는 제 선거법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는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일단 엄중 경고 조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조심해야 하고 적어도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누구나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 공천받았고 와서 보니까 저렇다고 보고 엄중 경고 조치 한 번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사회 오해 가면 결과적으로 선관위에서도 고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인데 그때는 마이크를 사용 가능하지만 그 전에는 마이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지지해달라거나 그런 취지의 얘기는 안 되는데 반복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지금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종선 때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